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최근 형기 만료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석방 판결을 받은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버지니아주 볼링 그린 소재 캐롤라인 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수감자 현황 정보를 확인한 결과 문철명은 현재 버지니아주 볼링그린에 있는 이민 관련 법규 위반자나 추방 예정자가 머무는 캐롤라인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0일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시설과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시점까지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문철명은 북한으로 신병이 인도돼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관련 절차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 씨는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의 추방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그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중국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법원에 이 같은 입장을 통지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보건정책 제42호로 불리는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한 것은 물론 작년 연말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 정책의 근거에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은 약 250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워싱턴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F-16 전투기 제공 관련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유럽을 방문할 계획에 대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주 미국과 독일의 전투기 제공을 요청했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주말 동안 전차를 엄호하는데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제공해줄 것을 서방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야포와 전차, 지상 방어체계 등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지키고 러시아군을 격퇴하는데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차 제공도 거부하다가 독일 등 유럽 우방국들의 설득에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제공과 운용을 위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결정했습니다. 독일도 마더 장갑차에 이어 레오파드 2 전차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9일 한 독일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전투기 지원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란 품귀 현상의 금계란이라고 불러지는 상황의 가격도 3배, 4배 뛰어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세계 설탕 가격이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당분간 식품 가격 동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8일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상품 선물 시장에서 설탕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파운드당 21.86센트를 기록, 최근 1년 낮은 가격을 유지한 채 지난해 9월 17.19센트 대비 27% 넘게 올랐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설탕 선물 가격은 이후 소폭 조정을 거쳤지만 6일에도 여전히 20.66센트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마켓 진열대에서 찾아보기 힘들 설탕 품귀 현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을 추적해보면 2016년 24센트에 육박했던 설탕 선물 가격은 2018년까지 10센트 부근으로 흘러내렸다가 2020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지난주 가격은 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의 식료품 가게에서는 이미 설탕 부족과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 주요 생산국인 인도의 수출 물량이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취재 보도에 의하면 인도 제당협회는 지난주 악천후에 따른 작황 부진을 이유로 이번 시즌 설탕 출하량 전망을 약 600만 톤으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인도 정부가 설탕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에탄올 생산을 늘리려 하는 만큼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가 에탄올 생산에 돌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은 더위와 가뭄에 따른 흉작으로 설탕 수입을 늘렸고 최근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사용을 차단한 조치로 인해 생산량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현실에 미국은 사탕무 공급의 혼란으로 정제 설탕 가격이 올랐고 멕시코의 수확량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3년간 팬데믹에 이어 제로 코로나 해제로 중국의 설탕 수요가 급상승으로 늘어날 경우 추가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은 올해 양호한 기상 조건 덕에 풍작이 예상돼 브라질의 4월 수확기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항만의 수출 물량이 몰릴 경우 대두 선적 시기와 맞물려 물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료 가격 상승 속에 브라질도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에 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의 설탕 가격 급등 배경에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월가에서 왓츠앱과 같은 비공식 메시지 앱을 이용해 업무 관련 정보를 교환 유출하는 관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 가만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대상 범위도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신탁 등 다방면으로 확장시키며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월가 주요 헤지펀드사 직원들이 개인 휴대폰에 있는 왓츠앱을 이용해 거래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SEC는 최근 헤지펀드계의 대부 스티븐 코언이 이끄는 포인트 72 에셋 매니지먼트, 켄 그리핀이 세운 시타델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SEC는 월가에서 투자자문, 자산운용, 사모펀드 PEF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왓츠앱이라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투자와 거래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관행이 증권거래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왓츠앱은 우리나라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프라이버시 기능이 강화된 텔레그램과 프로그램 구조가 유사해 월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는 이들의 컴플라이언스 준법 업무에서 벗어난 부실한 업무 관행에 대한 규제기관의 선제적 조사가 횡령이나 사기 같은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SEC는 월가 대표 투자은행 IB JP모건 소속 임직원이 준법 업무 규정을 어기게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개 이상의 대형 IB에서 총 20억 달러의 과징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의 모건 스탠리는 최근 업무와 관련해 사내 메신저나 공식 이메일이 아닌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소속 직원에게 자체적으로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송된 메시지 수, 직급이나 근속연수, 재발 여부 등에 따라 벌금 액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제2의 검수 완박을 지금 대거 추진을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진행 법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주요 법안 4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특정 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판사에게 교체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는 무조건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대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안 내용은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 개인 휴대폰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피의자가 행한 범죄에 대한 증거물을 미리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증거물들은 현행 재판정에서나 볼 수 있고 구속적 부심 심사 때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피의자에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피의자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 축소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이 대표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며 이재명표 검수완박 시즌이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법안을 요약해본다면 범법자가 검사, 판사, 심지어 기자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마저 쉽게 뚫릴 것 같으니 아예 사법부를 범법자가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이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을 바꾸려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있어 쉽게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과거 민주당이 행했던 패스트트랙에 의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용해 실행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상 김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 시장인 미국의 휘발유 전성시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택 근무로 인한 이동량 감소, 자동차의 연비 개선, 전기차 등장 등 요인으로 향후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8일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용한 미국 에너지 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전역에서는 하루 878만 배럴의 휘발유가 소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역대 최고 수준의 사용량을 기록한 2019년에 비해 약 6%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소비량은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하루 900만 배럴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미국이 매달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에 대해 우크라 침공 따른 고유가가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면서도 그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재택 근무 확산으로 인해 미국 운전자들의 도로 주행량이 줄어든 것이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이동량 데이터 분석업체 일릭스에 따르면 도로 교통량의 척도인 차량 주행 마일수는 지난 1월 기준 2020년 초 수준의 약 9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더 적은 수치인 것입니다. 이는 재택 근무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원격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미국 직원의 절반가량은 하이브리드 방식인 재택 및 출근 혼합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의 연비 개선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 따르면 자동차의 연비가 2004년과 2021년 사이에 평균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갤런당 6마일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러한 이득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부과된 더 엄격한 규제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며 미국 내 자동차의 연비 증가는 휘발유 소비량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차량 연비 개선에 따라 미주 지역 OECD 국가에서는 올해 일평균 20만 배럴의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전기차 보급으로 일평균 5만 배럴의 휘발유 소비가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 보도했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KUMC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